안녕하세요, 고생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투리 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김 소장입니다. 자꾸 나타나 어디서? 잡혔어요 오늘도. 자꾸 아니 근데 나타나. 계속 일부러 여기를 배회하는 것 같아. 또 잡아달라고. 어디세요? 그러면 사무실 앞인데요. 들켰네. 오늘은 과실 대 합의금.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실이 있어도 사람이 다쳤는데 합의금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과실상계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인에서는. 예. 대물은 이해가 되는데 대인은 사람이 다쳤는데 합의금 다 줘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과실 잡힌 것도 억울한데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뭐 보험의 원칙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과실이라는 부분은 쉽게 풀면은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잘못이 없으면 그냥 다 받으면 되고 네. 잘못이 있는 부분만큼은 차감하고 받아야 된다. 그게 과실상계 네.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을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죠. 이제. 음, 과실을 쉽게 생각하면 차만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차를 운전한 사람도 운행을 한 사람도 네, 과실이 잡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데 네. 이거를 그 차 따로 사람 따로 생각하면 네. 지금과 같은 오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대물에 대해서는 음.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비라든가 차량 수리비에서도 다 과실이 적용이 되고, 뭐 경락손해라든가 예.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과실 100% 다 적용을 해서 그만큼 차감을 다 해버리잖아요. 예. 근데 사실 대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실이 높은 피해자를 하더라도 또 합의금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결과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네, 보험사가 결과적으로 잘못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과실상계를 어차피 안 할 거면 네. 안 할 거면은 과실을 굳이 나눌 의미가 없죠. 그렇죠. 대인에서 왜 그런 과실을 근데 이제 나누느냐. 과실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대물이 좀 더 민감한 부분인데 네. 민감한 이유는 대물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리비든 그렇지. 뭐 부품비든 뭐 이런 게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확정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만큼 뺄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걔네는 대물 직원은 그게 중요하다고. 그 원 단위까지 잘라가지고 다 과실상계 해버리니까. 다 그만큼 쳐버리니까. 네. 근데 대인은 쉽게 얘기해서 10% 20% 예를 들어 과실이 있다 해도 향후 치료비라는 부분을 그걸 메꿔주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는 상계를 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계산을 다 해요. 실제로 합의금 그렇죠. 계산할 때 그렇죠. 10% 20% 있으면 실제로는 다 빼고 치료비 상계까지 하고 나온 금액을 주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간극을 그 차이를 향후 치료비라는 부분도 메꿔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과실이 있는데 네. 있어도 전에 다 받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왜 과실이 있다고 이걸 빼고 주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험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많이 줬던 게,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한테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도 오류가 생기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과실이 4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계산하면 원칙적으로 지급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치료비 상계가 그렇죠. 다 들어가고 과실 있는 상계하고 거. 치료비 상계하면. 네.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인데 과실이.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치료받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받으시는 분이. 그럼 그 직원은 뭘로 줬냐? 결과적으로 향치비를 준 거예요. 다양치료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인데 한 분은 통원했고 한 분은 입원했어요. 네. 그러면 입원하신 분은 하다못해 금액을 좀 더 받아요. 왜냐면 입원 향치비를 주니까. 아... 입원하면은 예를 들어 병원 치료비가 5만 7만 원이 나가는데 네. 통원하면은 실제로 그만큼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물리치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많아봐야 10,000원, 15,000원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주 진단이 나와서 예를 들어 일주일씩 치료를 받았어요. 음. 이분은 일주일 입원을 했고 이분은 일주일 통원을 했어요. 음.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일주일 입원하신 분이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계되는 금액이 더 많아야 없죠.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일주일분의 입원 향치비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7만 원씩 하면은 한 7, 49만 50만 원 돼요. 가까이 그죠?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통원하신 분은 실제적으로 받는 게 한 15만 원? 뭐 일주일에 해봐야 네, 뭐 그 정도뿐이 안 돼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또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입원한 사람이 더 합의금을 많이 받아가는. 예, 그런 경우도 생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보험사들이 아니면은 합의한 사람을 알려주니까 네. 그럼 나도 똑같이 달라. 그렇죠. 얘가 합의해버리면 이제 똑같이 되는 거지. 쟤는 입원했으니까 과실 50%니까 더 많이 상계가 되는데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냐? 그렇죠. 나 억울하다. 나 인정 못해. 나도 50만 원 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실제로 생겨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또 이제 보험사에서는 그럼 사실 50만 원 정도야.
항치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또 크게 요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실이 있어도 뭐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달라지는 300만 원씩 네. 달라고 하는 근데 또 사람들 주는 보험사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원칙은 그건 아니다. 음. 원칙적인 부분은 맞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뭐 실적 때문에도 아까도 뭐든 합의를 해서 합의를 마무리를 해야 지어를 재해줘야 되는데 치료 종결을 시키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게 득일 거냐? 과실상계를 한다 해서 해도 그래도.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느니 그렇죠. 줄 거 없다라고 하면은 합의 안 피해자분은 난리치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50만 원이 무슨 50만 원 무슨 누구 지나가던 개 이름이냐 하면서 이제 껌이나 사드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담당자는 이제 고민하죠. 200만 원 주면 합의는 되는데 50만 원 준다라고 하면은 합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담당자 어떻게 고민하겠어요? 150이라도 드려야 되나? 20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가 이제 머릿속에 50만 원인가?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원칙에서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50만 맞는데 원이지만 20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15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과실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합의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요행을 부려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에 항상 똑같지는 않다. 그렇죠.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았으니까 쟤는 저랬는데 저는 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험사 뭐 소위 말하는 뭐 공제가 맞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일은 공제는 FM대로 한다고 FM대로 해버리니까요. 해보는 게 그게 맞는 건데 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보험사는 어쨌든 이익이 나야 깎아도 사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사건을 끝내는 게 총 손해로 볼 때 이득이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되면 과실이 멀리 보면 있더라도 그게 이득이다라고 주고 하면 끝내자. 주고 끝내자 할 수도 있죠. 오히려 중상해부상을 당했는데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상계되는 금액이 많아져 버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머릿속으로는 한 3, 4천만 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실상계하고 남는 합의금 뭐 200, 300분이 안 된단 말이죠. 네. 막 팔다리 다 부러졌는데 200만 원 주겠다고 한다면 사실 합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비나 이런 부분 생각해서 네. 하다못해 조금 더 지급하고 더 하고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차피 장애 쪽으로 접근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상계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네, 그냥 그렇죠. 향치로 맞춰서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런 의외로 또 중상에 당하신 분들은 또 합의가 잘 돼요. 그런 부분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금액도 뭐 단위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뭐 본인이 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금액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은 그럼 이만큼이 뭐 빠지는데 뭐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천이 뭐 보통 나 정도 다치면은 1000만 원이 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잘못을 얼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한 좀 빼고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생각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은 돼요. 보험사도 실제적으로 이만하지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도 되니까 그게 뭐 멀리 보면은 더 이득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세요. 말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초반에 했을까? 초반에 과실이 있으신가 오늘? 오늘 잘못하셨나? 오늘 뭐 과실이 있나요? 그 지금 하신 얘기하고 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약자보호 원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피해자들이 약자보호 원칙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한번 해볼게요. 그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바퀴가 적을수록 강자다. 아,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보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덩치 큰 쪽이 덩치가 작은 쪽을 보호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법적인 용어에서 약자보호 원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뭐 누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뭐 그걸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에서는 그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하신 거니까. 갑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다음에 이제 뭐 가불관계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같이 한번 말씀. 그럼 다 알뜰보상에 들어가는 얘기들이네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알면은 한 번은 도움이 되나?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는 있겠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치킨 드시러 가시죠. 네, 가시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